녹화를 해야 돼서. 자, 그러면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판소리는 뭐뭐 가고, 판소리계 소설 뭐뭐 전이에요. 심청전 이런 거 다 판소리계 소설. 심청 가는 판소리. 노래 같자. 그래서 볼게요. 당연히 설화에서 시작됐으니까 지은이를 모르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차이죠. 양반조는 양반이 지어서 이름이 남았잖아. 그쵸? 그래서 놀부는 마음보가 시커먼 놈이라. 요게 이제 서술자 개입이야. 서술자가 직접 인물을 뭔가 평가하고 자신의 기분 드러내고 느낌 드러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 수업 때 알려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빼버렸다. 서술자 개입이 들어간 부분이다. 그래서 흥부 오는 싹을 보면 구박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그래서 흥부는 형을 만나기도 전에 예전에 맞던 생각을 하니 겁이 저절로 왔다. 희재 동생 있니? 동생 때려요? 어렸을 때는. 진짜? 동생 몇 살이야? 초등학교 4학년. 때릴 수가 없거든.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구나. 여자 남자? 남자예요. 너무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네. 그래서 겁이 저절로 났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맞고 산 거죠? 그래서 온몸을 떨며 공손히 마루 아래서 진짜 무서웠나 봐. 두 손을 마주 잡고 절하며 문안을 드린다. 그래서 이럴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와락 뛰어 내려와서 부축하에 올라가면 이렇게 위로했을 것이다. 형제간에 마루에서 인사를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다. 그러나 놀부는 이것도 소수자 개입이죠. 이렇게 밑줄 치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지? 여기도 놀부는 도리를 모르는 놈이다 라고 서술자가 직접 소설에 개입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흥부가 곡식이나 돈을 구걸하러 온 것인 줄 지레짐작하고 못 본 채 딴청을 피운다. 흥부가 여러 말을 걸자 그제서야 겨우 묻는다. 너 누구야? 라고 묻는 인성이 좀 심각하죠? 흥부는 기가 막히다. 내가 흥부 올시다. 농부가 와락 소리 좀 대문다. 흥부가 어떤 놈인고. 여기가 약간 이제 운문체가 좀 드러나요. 보면은 에고 형님 이것이 무슨 말씀이요. 마오마오 그리마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약간 느껴지잖아?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우선은 사 글자 반복되죠. 그래서 4.4조 음수율 잠깐 드러나죠. 물론 여기 전체에 걸쳐 드러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 이런 게 더 운율 형성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판소리에 그 영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음문체가 드러나는 부분. 음문체가 드러나는 부분. 그래서 봤더니 형님께 비나이다. 새끼 굶고 누운 자식 살려낼 길이 전혀 없어 염치를 불구하고 형님 댁에 왔습니다. 형제의 정을 생각하여 변화쌀이나 아무 것이라도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갚으며 일을 한들 거줘야 먹겠습니까? 아무쪼록 형제의 정을 생각하여 죽는 모습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품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혹시? 요걸 모를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돈 받고 바느질을 해주고 이런 거. 뭔지 알겠죠? 뭐 심부름하고 심부름값 받고 요런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애결하지만 놀부하는 꼴이 어처구니. 여기도 소수자 개입이죠? 그래서 사나운 범같이 날뛰며 모진 눈을 부릅뜨고 핏대를 올리며 나무란다. 너도 참 염치 없는 몸이다. 내 말이 들어 보아라. 하늘은 먹을 것이 없는 인간을 낳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만들지 않는다 했으니 누구나 제 먹을 것을 타고나는 법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 그리 복이 없어? 하고 한 날 내게 와서 이리 보채네. 여러 소리 듣기 싫다. 이 말은 뭐야? 하늘에서 다 정해진 거다. 또 이렇게 복이 없는데 나한테 왜 와서 이러냐? 안 돕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흥분을 울면서 애걸한다. 어린 자식들 데리고 굶다 못하여 형님 처분만 바라고 염치를 돌아보지 않고 왔습니다. 만일 양식을 못 주겠거든 돈 서돈만 주시면 하루라도 살겠습니다.
그래서 밥 말고는 돈이라도 좀 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농부는 더욱 화를 내며 나무란다. 그래서 봤더니 이놈아 들어보아라. 쌀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너 주려고 섬을 헐며 벼가 많다고 해도 너 주려고 노적을 헐며 돈이 많이 있다 한데 너 주자고 노꺼비를 헐며 이게 아까 말했던 장면의 극대화야. 그냥 야 거절하는 장면이 지금 몇 줄이야. 보여요? 쭉 그리고 나열하고 있지. 그리고 여기도 이것도 운문체예요. 보면은 어딨어. 뭐뭐라고 해서 뭐뭐려고 너 주려고 뭐뭐하며 뭐뭐하다고 하여 뭐뭐하려고 뭐뭐하며 그 여기도 이제 그 다음에도 어딨지? 뭐뭐려 한들 너 주자고 뭐뭐하며 뭐뭐려고 한들 너 주자고 뭐뭐하며 그쵸? 문장 구조도 반복되죠. 요것도 결국 그 운문체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장면을 극대화하면서 운문체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거절하는 내용을 그냥 쭉 늘어놓은 거야. 그래서 보면은 뭐 쌀이 많다고 하는데 너 주려고 섬을 헐며 벼가 많다고 하여 너 주려고 노적을 헐며 돈이 많이 있다는데 너 주자고 돈깨미를 헐며 다 똑같아. 재채기 안 나오네요. 곡식가루나 주고 싶어도 너 주자고 큰 독에 같은 걸 떨내며 옷가지가 주려는데 너 주자고 행랑채 있는 아래 것들을 벗기며 그러니까 여기 이런 뜻은 한번 그래도 한번 시험을 봐야겠다. 나올 수도 있겠다. 섬은 곡식을 담기 위해 만든 그릇이고 노적은 곡식을 쌓아놓는 거. 그 행랑채는 뭐냐면 그 대문 옆에 있는 그 공간이거든. 보통 거기 이제 종들이 살았대요. 그래서 행랑채 있는 아래 것, 그러니까 내가 행랑채 있는 노예들을 벗기겠냐 이 말이죠. 찬밥을 주려 하는데 너 주자고 마루 아래 sap사리를 굶기며 술지개미는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에 물을 타서 막걸리를 걸러내고 남은 거래요. 주려 한들 새끼 낳은 돼지를 굶기며 콩이나 한섬 주려 한들 농사지을 항소가 내 필인데 너를 주고 소를 굶기겠느냐. 염치 없고 생각 없는 놈이로 아까 거절하는 거를 이걸 굳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어? 아니죠. 근데 쭉 나열함으로써 장면을 장황하게 표현하고 있지. 그래서 뭔가 웃음을 유발하고 이렇게 운율을 형성하는 부분이죠. 장면을 극대화해서 이게 이제 판소리의 소설의 특징이야. 그래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죽는 동생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농부는 화를 더럭내어 벼락 같은 소리로 하인 마당새를 부른다. 이러고 끝났어요. 내용은 짧게 나오거든. 그래서 보면은 뭐 나타난 사실 형용상 흥부는 가난해, 농부는 풍족하죠. 그래서 당시에 빈부격차와 계층 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다음 112쪽을 보면 뭐 상황은 놀배 곡식을 얻으려고 해요. 집에서 굶고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고 근데 곡식 끓여다 완전 쫄았죠. 화를 당할까봐 불안하고 자신을 모른 척하는 농부의 모습에 당황해요. 하지만 놀부는요 흥부를 박대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흥부가 밉고 흥부에게 또 화가 났죠. 그래서 낭독극으로 공연할 때 인물의 어떤 특징을 강조하고 싶은지 흥부는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좀 강조하고 싶대요. 놀부는 뭔가 인정 없고 욕심 많은 모습을 강조하고 싶대요. 이 단어는 수행평가로 나가고 있어? 아니면 나갈 예정이야? 그 단어 전체. 책을 읽고 있어요. 만들기 이런 건 아예 안 했어? 그 문제를 낼 때 이런 거를 재구성 관련해서 낼지 안 낼지 모르겠네? 근데 안 낼 것 같지? 약간 그 이 자체만 내거나 아니면 수행으로 그냥 넘길 것 같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끝났고요. 운수 좋은 날 진짝인데 운수 좋은 날 볼게요. 다시 그 전에 고전시설 특징 보고 가자. 그 내가 아까 나눠준 거 보면은
우선 이건 아까 설명했죠? 가보기 이전에 특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일대기적 구성을 많이 띠고 있는데 일대기적 구성은 주인공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성을 띄어요. 요거 우연성과 반대되는 건 뭘까요? 필연성. 필연성은 뭔가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고전소설은 다짜고짜 그냥 우연히 막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그리고 비현실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기성을 띈다 이래. 정기성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전한다, 기이한 걸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맞아. 막 심청이 용궁 가고 이러잖아. 그쵸? 그리고 막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자기 분신 여러 개 만들고 요런 게 다 비현실적이고 나중에 또 배울 텐데 막 그런 소설 많아. 고전소설에서 막 귀신하고 연애하는 거. 진짜로. 뭔지 알지? 응. 그리고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이 나오는데요. 전형적인 건 자신이 속한 집단을 대표하는 거예요. 평면적인 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여기 빠졌네? 이거 행복한 결말이라 써주세요. 고전소설은 대부분 해피엔딩이야. 그리고 건성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다. 흥부전이잖아. 흥부전. 그쵸? 그리고 이거는 사실 판소리계 소설 특징. 운문체만. 쏘리. 운문체만. 문어체는 그냥 일반 소설에도 많이 나와요. 문어체는 뭐뭐 하라, 뭐뭐 하소,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쓰는 표현. 구어체랑 다른 말. 구어체는 말할 때 쓰는 표현. 그래서 뭐 하더라, 하소서, 하나이다. 요런 게 문어체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현대소설 진짜 다양해요. 그리고 개성적이고 입체적인 인물이 나오고요. 현대소설은 좀 필연적이고 근데 현대소설은 너무 다양해서 사실 현실적인 게 아니기도 하죠. SF 이런 거는 그렇고 현대소설은 대부분 현실적이고 근데 고전소설도 현실적인 소설 많아. 양반도 현실적이잖아. 그쵸? 그리고 건성진악 얘는 진짜 현대소설은 다양하죠. 소설 좋아하나요? 그럼 진짜 다양하지. 그리고 해피엔딩 얘는 다양한 결말. 그리고 산문체, 구어체를 많이 쓰고 요것도 고전소설 그냥 혹시 1%를 남겨도 99% 전지효 작가 시점이야. 작가는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대소설은 누군지 알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근데 내 생각에 양반전은 요 정도만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이 소설에서 드러난 고전소설의 특징을 옳은 것은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알려주셨나요? 고전소설 특징? 아니야, 그럼 안 내시겠지 뭐. 아니야, 안 알려주고 내시는 거 아니야? 설마. 프린트 나올 수도 있어. 그치? 왜냐면 양반전도 고전소설이어서 양반전 하기 전에 또 나눠줄 수도 있어. 그래서 한번 보고 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운수 좋은 날. 나도 무섭다. 그거 너무 길어서. 운수 좋은 날이 볼게요. 운수 좋은 날 뒤쪽에 있지?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기네. 왜 그때 내가 엄청 길다고 생각했지? 몇 쪽이냐면요. 63쪽. 자, 운수 63쪽인데 그때 설명을 듣긴 했지, 기자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현진건 소설은 사실주의 소설이에요. 말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일제감정기고 문제가 나온다면
또 어떻게 내실까? 어렵게 내시면. 근데 자주 나오는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뭐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뭐 시대적 배경 관련한 단어,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단어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김천재 심리도 많이 물어보고요. 특히 이제 지적 제시, 간접 제시 희지 알아요? 이따 설명 한번 할게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근데 나오면 너무 쉽게 나와서 뭐 제목의 의미, 또 표현법. 이건 나오면 너무 쉽지?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이 정도가 나올 수 있어. 어휘 시험 진짜 많이 나와. 이것도 어휘를 외워야 돼요. 이것도 뭐 어휘 찾기 했어요? 운수 좋은 날도? 진도 안 나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운수 좋은 날은 어휘 무조건 내더라고. 왜냐면 이것도 이제 일장원정교서 지금 안 쓰는 어휘가 많으니까 문제 내기 딱 좋죠. 그래서 보면은 우선은 운수 좋은 날은 이제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자, 운수 좋은 날에서 제목의 표현법과 그 표현법에 숨겨진 의미를 알면 되는데 반어법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슬픔이 더 강조되죠. 그래서 볼게요. 발단.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그래서 요 비가 내리는 것도 이제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좀 일부러 어두운 분위기 형성한 거야. 그래서 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 꺾은 노력을 하는 김천지에게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그래서 인력 꺾은꾼은 시대상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지금 뭐 없잖아. 물론 이제 관광지는 있지만 일상엔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고 또 이 사람의 직업도 알려주지. 그 당시 하층민이었구나. 그래서 문 안에, 거기도 문 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다시고 앞집 마마님을 전착계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로소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결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강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인력거꾼, 아니면 뭐 마마님, 뭐 동강학교 이런 거 다 시대상을 보여주죠. 지금 안 쓰는 말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로 시작이 돼요. 네, 첫 번째 30점, 그 다음에 둘째 번에 50점.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치 않은,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동구경도 못한 김천지는, 그래서 김천지가 좀 가난하다는 걸 보여주죠. 10전짜리 백동아 서푼 또는 5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이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란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술이죠. 술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그래도 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는 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그래서 조밥도 국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전 써본 일이 없었다. 그래서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근데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잡고 온다는 자신의 심지어 어디까지 충실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을 먹으면 오히려 병이 계속 온다고 믿는 거야. 성격이 어때요? 너무 고집이 세죠. 그래서 그 성격을 보여줘요.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은 없으나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 새로되 뭐 이런 옛날에 쓰던 이런 막 말이 나오겠죠. 일어나기는커녕 모로도 못 눕는 것을 보며 중증은 중증인즉 병이 이토록 심해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근데 그때도 김천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천지 말에 의지하면 여기 이제 욕이 많이 나오죠. 그년이 천반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년이 손가락을 그만두고 손으로 움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 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캥긴다고 눈을 흡뜨고 질할병을 하였다. 그래서 오른쪽에 봅시다. 비속어의 사용 효과도 많이 나와요. 우선은 생생하죠. 실제로 이렇게 하층민들이 약간 막 교양 있고 약간 수준 높은 단어를 쓰지 않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현장감과 사실성 그리고 인물의 성격도 보여줍니다. 좀 거친 성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험 낼 때 이 비속어의 그 사용 효과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김천지는 열아와 같은 성을 내면 에이 조랑복 할 수가 없어 못 먹어서 병 뭐처럼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하고 김천지는 앓는 이의 뺨을 한 번 후려 갈겼다. 홉뜬 눈은 조금 바로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천지의 눈실도 뜨끈뜨끈하였다. 여기 밑쳐봅시다. 김천지의 눈실은 뜨끈뜨끈하였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기다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야 그래도 부하가 남자애들 없으니까 너무 편하지. 솔직히 좀 너무 시끄럽지 걔네. 알았습니다. 없으니까 너무 편한데? 걔네 할 때 너무 목이 아팠는데. 크게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직접 제시는 굳이 안 쓸게요. 그냥 진짜 직접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하자면 김천지는 미안하고 자책감을 느꼈다. 요게 이제 직접 제시야. 그냥 직설로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죠? 그럼 간접 제시는 간접적으로 제시를 한다는 건데 그럼 무엇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냐? 크게 세 가지를 그냥 기억하세요. 모의고사 이런 거 왜 안 해도 되는데 내신이니까 행동 두 번째 외양묘사 그 다음에 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격을, 심리를 드러내. 외양이 뭘까요, 희재야? 외양. 그냥 겉에 드러난 모든 거를 다 말해요. 겉모습. 그래서 여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막 진짜로 표정, 외모도 포함이에요. 외모, 심지어 몸매 이런 거 다 포함이야. 겉으로 보이면 다 옷차림 이런 거. 옷차림 이런 게 다 포함돼요. 그러면 김천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요거는 이제 너무 쉽죠. 간접 제시야, 직접 제시야.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간접 제시 부분을 보여준 다음에 요 심리를 파악해라. 이런 문제 낼 수 있어요. 특히 간접 제시는 이제 그거를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그걸 알아내야 되잖아, 마음을. 그래서 좀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대. 그러니까 약간 눈물이 맺힌 거잖아. 좀 미안하고 이런 거죠.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혹시 사흘 며칠일까요? 맞아요.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조밥도 못 나느냐니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당을 쳐보았지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 않았다. 자, 희재야, 요거는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마음이 시원치 않았다. 직접 제시지.
마음이 어떻다는 걸 직접 보여준 거니까. 그래서 인제 설렁탕도 사줄 수 있다. 앓는 어미 곁에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 3살 먹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천재 마음은 푼푼하였다. 너 넉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볼게요.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 주머니가 될 강목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이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인력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난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천지는 한 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1호 동기방학, 겨울방학이겠죠? 기양하려 함이니라. 오늘 가기로 작정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쩌할 줄 모르다가 마치 김천지를 보고 뛰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구두를 채 신지도 못해서 질질 끌고 비록 고쿠레 양복, 약간 일본식 양복이거든요. 얘도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죠. 그리고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천지를 뛰쳐나왔으리라. 보면은 더 봤더니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이십니까? 하고 김천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비오는 중에 우장, 복장, 비옷이에요. 비옷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벅거려 가기 싫었습니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그만 만족하였습니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 여기 밑줄 쳐봅시다.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지 안에 붙어있는 마음이 캥겼다. 그래서 약간 좋은 일이잖아.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갑자기, 그러니까 택시기사 갑자기 손님이 계속 밀려오는 거잖아. 그쵸? 근데 뭔가 마음이 약간 마음이 불안하대. 그리고 불행에 대한 암시죠. 우리 암시는 무슨 뜻일까요? 맞아. 이게 어두울함이거든? 시는 볼시? 그러니까 어둡게 보여준다는 거 대놓고 안 보여주고 넌짓이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넌짓이 보여주는 거. 그래서 뭔가 약간 안 좋은 결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막 영화 드라마에도 진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앞집 마마한테서 부르러 왔을 때 병든 사람이야. 누구겠어? 아내죠?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한 빛을 띠며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것도 암시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진짜 정말 기출을 보고 싶어도 기출이 없어, 희재야. 시험을 안 봐서. 기출을 참고할 게 하나도 없던데 이번 시험범위? 그동안 시험을 안 봐서? 아니 시험범위가 다르거나? 혹시 3학년도 맡으셔? 쌤? 아니 2학년 중까지. 그러면 네, 기출을 참고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무학중을 좀 무학중도 잠깐 봤는데 무학중은 요런 데 밑줄 쳐놓고 암시하는 부분이 아닌 걸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가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거 약간 영화나 드라마라고 생각해봐. 머릿속에 떠올려봐. 갑자기 막 손이 많아. 근데 갑자기 화면이 넘어가면서 그 약간 과거로 넘어가는 거죠. 막 아내가 막 가지 마세요. 약간 딱 봐도 불행한 분위기. 약간 뭔가 비극적, 뭔가 암시잖아. 뭔가 뭔 일 생길 것 같은데? 약간 그 느낌 들죠. 그래서 라고 종이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거리렁거리렁 하였다. 그때 김천지는 대수롭지 않게 얍다 젠장 맞으려면 별 빌어먹을 소리 다 하네. 맛 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말 살려줘라! 하고 훌쩍 뛰어나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주면 나가지 말래도 그래. 그럼 일찍 들어와요. 하고 목매의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듯한 아내 얼굴이 김천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다. 이 부분 무슨 갈등이 드러나요? 이거 내적 갈등이야. 내적 갈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냥
집에 갈지 아니면 계속 돈을 벌지 요거에 괴로워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주인공이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이런 거 내적 갈등이야. 그래서 김천지 심리를 보면 이게 이제 내적 갈등이지. 기쁘면서 한편으로 불안해서 이게 싸우는 거잖아. 두 마음이. 계속 돈을 벌어야 되면 기쁠 것 같은데 근데 아내가 떠올라 이러면서 마음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다음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오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같이 인천차가 11점에 있고 그 다음에 세로 2점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옛날에 시라고 생각하면 돼. 11시, 2시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래서 라고 중얼거린다. 이런 50점만 줍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천재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 지가 그 얼마만인가. 그러자 그 돈 벌 욕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르고 말았다. 설마 오늘 내로 어떠랴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2의 행운을 합친 것보다 오히려 곱절이 많은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그랬더니 1원 50점 너무 과한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기웃거렸다. 아니오시다. 이수로 치면 이 거리를 세는 단위예요. 이수. 그러니까 이런 약간 낯선 단어들이 나와. 거기서 시오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단을 좀 더 주셔야지요. 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테니 빨리 가오. 간대한 어린 손님은 이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옷도 입고 짐도 챙기러 제 갈대로 갔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여기 이제 김천재 심리 변화가 여기 좀 심리 변화가 문제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뭐에 따른 심리 변화냐면 집과의 거리에 따른. 그래서 가까워지면 갑자기 불안하고 멀어지면 다시 괜찮아지고. 그래서 봤더니 어딨어.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서 김천재 다리 이상하게 겉분하였다. 왜? 아내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쵸? 그래서 다름질을 한다느니 보다 거의 나는 타였다. 바퀴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구른다니는 보다 마치 얼음을 지쳐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서 가는 듯 하였다. 온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이코! 큰일이 다이는 무거웠다. 다시 걱정이 되는 거죠. 겉분했다 다시 무거워졌어요. 왜? 집이 가까워져서. 집이 가까워지면 왜 다리가 무거워질까? 집에 아내가 아는 생각이 나는 거죠. 가까워지니까. 새삼스러운 연녀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계속 귀에 막 들리는 거야. 이런 날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잉잉 그에게 울렸다. 그리고 병자에 움쑥 들어가 눈이 원망하는 자기를 노리는 듯 하였다. 그리고 엉엉하고 우는 개똥의 곡성을 들을 듯 싶다. 딸꾹딸꾹하고 숨 모으는 소리 나는 듯 싶다. 왜 이러우? 기차 놓치겠구만. 이제 그 말로 이제 현실로 돌아왔죠. 하고 타니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려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천지는 인력거 채를 진 채 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 오른쪽 잠깐 볼까요? 사회문화적 상황 보면은 1910년대 이때부터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죠. 그래서 일제가 국권을 강탈하고 일본인들이 토지를 점유하자 갈 곳 잃은 소장님들이 서울로 이제 유입이 됐대요. 근데 이제 사실 농사를 하던 사람이잖아. 뭐 서울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겠죠. 그래서 단순 노동을 한 거야. 그러나 이제 인력 거꾼이 많았고 경쟁이 치열해서 생활은 힘들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예 하고 김천지는 또다시 다름질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질수록 다시 신이 나기 시작했대요. 왜냐? 멀어지니까 이제 생각도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다리를 제게 놀려야만 쉴 새 없이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정거장에 끌어다주고 그 깜짝 놀란 1원 50전을 정말 제 손에 짐에 제 말 맞다나 심리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가며 질퍽거리고 온 세상은 아니하고 거저나 얻은 듯이 고마웠다. 졸부가 된 듯이 기뻤다. 그래서 제 자식벌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라고
삭듯이 재우쳤다. 그래서 그러나 빈 인력거리 텅텅거리며 이 우중에 돌아갈 일이 꿈밖에 없다. 왜냐? 비가 오는데 사람 끌고 다니는 생각해봐. 너무 힘들겠죠. 봤더니 노동으로 하여 흐른 땀이 식어지자 굶주린 창자에서 물 흐르는 옷에서 어스러스 한기가 솟아나기 비롯하며 이런 50전의 돈이 얼마나 개치 않고 괴로운 것인 줄을 절절히 느꼈다. 그래서 정거장을 떠나가는 그의 발길엔 힘 하나 없었대요. 그래서 온몸이 옹성그려지며 당장 그 자리에 엎어져 못 일어날 것 같았다. 그래서 젠장 맞을것 이 비를 맞으며 빈 인력거리 털떡거리고 돌아를 간담. 이럴 빌어먹을 비가 왜 남의 상판에 딱딱 때려 왜 이렇게 얼굴을 때려 이런 거죠. 그는 몹시 핫증을 내면 누구에게나 반항이나 하는 듯이 개걸거렸다. 그럴 즈음에 그의 머리에 또 다른 강면이 비쳤나니 그것은 이러고 갈 게 아니라 이 근처를 빙빙 돌며 차 오기를 기다리며 또 손님을 태워야 될지 몰라라는 생각이었대요. 그래서 오늘은 요상하게 운수가 괴상하게 좋으니 그런 요행은 이제 뜻밖의 행운이에요. 또 한 번 없으리라 누가 보증하랴. 꼬리를 굴리는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기를 해도 좋을 만한 믿음 얻게 되었다. 그렇다고 정거장 인력공군의 등살이 무서우니 정거장 앞에 섰을 수는 없대요. 그래도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해본 일이라 바로 정거장 앞 전차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지게 사람 다니는 길과 전차길 틈에 인력거를 세워놓고 자기는 그 근처를 빙빙 돌며 형세를 보기로 한 거죠. 얼마 만에 기차는 왔고 수십 명이나 되는 손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 손님을 물색하는 김천지의 눈엔 양머리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만토까지 두른 기생태물인 듯 남봉꾼 할 때 남봉이에요? 여학생인 듯한 여pon내 모양이 띄었다. 그는 슬근슬근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갔다. 아씨 인력과 아니 타심랍시오. 그 여학생인지 뭔지가 한창은 매우 태가를 떼며 입술을 꾹 다문 채 김천지를 걸떠보지도 않았대요. 무시하고 있죠? 김천지는 국어라는 거지나 무엇같이 연애 연방 계속 그의 기색을 살피며 아씨 정거장 애들보다 아주 싸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신가요? 하고 추근추근하게 그 여자애 들고 있는 일본식 버들고리짝에 제 손을 대었다. 버들고리짝 약간 그 가방 같은 거예요. 왜 이래? 난 귀찮게.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는 돌아선다. 김천지 어랍쇼 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왔대요. 이 전차도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죠. 뭐 일본식 버들고리짝도 그렇네. 지금 전차를 만든다 이런 소리가 있던데 한국에? 응.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김천지 원망스럽게 전차 타는 일을 노리고 있었대요. 그러나 예감은 틀리지 않았대. 전차가 빡빡하게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타고 나온 손 하나가 있었대요. 굉장하게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붐비는 차 안에 짐이 크다 하여 차장에게 밀려 내려온 눈치였다. 김천지는 되어섰다. 인력거 타시랍시오. 한동안 그래도 오늘 아마 학생에서 모를 텐데 그 택시도 가끔 밤에 혼자 걷고 있으면 가끔 이렇게 빵빵하고 지나가요. 그게 무슨 의미냐? 택시 타실래요? 그거야. 아마 학생은 그거를 경험할 일이 없겠구나. 그래서 한동안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한동안 값으로 승강이를 하다가 60정의 인사동까지 태워다. 이거는 아직도 있는 인사동이죠. 인력거가 무거워지며 그의 몸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그러고 인력과 가벼워진 몸은 다시 무거워졌건만 이번에는 초조해졌대요. 그래서 내적 갈등이 심해졌어. 걱정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집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 이제 요행을 바랄 여유도 없었다. 나무 등걸이나 무엇 같고 제 것 같지도 않은 다리를 연애 꾸짖으며 갈팡질팡 뛰는 수밖에 없었다. 저놈의 인력거꾼이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 진땅에 어찌가노? 라고 길 가는 사람이 걱정을 하리만큼 그의 걸음은 한급하였다. 자, 여기도 밑줄 쳐봅시다. 또 이제 날씨에 대해서 나와요. 흐리고 비오는 하늘은 어두침침하여 벌써 하늘에 가까운 듯하다. 이 배경무사도 괜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창경원 앞에 다다라서야 그는 턱에 닿은 숨을 돌리고 걸음도 늦추잡았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조차 괴상하게 누그러졌다. 그런데 그 누그러움은 안심해서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덮친 무서운 불행을 빈틈없이 알게 될 때가 박두는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을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잠깐 오른쪽 볼게요. 소설에서 배경의 역할. 여기서는 소나기래. 비 오는 날이죠. 비 오는 날. 이 비 오는 날이 뭐 어떤 역할을 하냐. 우선 전체적인 분위기, 우울한 분위기를 형성하죠. 또 주제를 구체화해. 주제가 비극이잖아. 비극. 하층민의 비극적인 거. 그리고 심리 상태도 드러나죠. 약간 걱정, 불안. 또 정리된 걸 암시하고 사건의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감나게 전달하죠. 배경 자체가 뭔가 상징하기도 해요. 다시 가보면 그는 불행에 다닥치기 전 시간을 얼마쯤이라 늘리려고 버리적거렸다.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하였다는 기쁨을 할 수 있으며 오래 지니고 싶었다. 그는 두리번 사면을 살피었다. 그 모양은 마치 자기 집, 곧 불행을 향하고 달려가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다고 구해다고 하는 듯 하였다. 그래서 얘 집 가요 안 가요? 술집 가죠? 불안해서. 그래서 보면은 그럴 즈음 마침 성가 길가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온다. 그의 우글우글 살찐 얼굴에 주름이 돋는 듯 온 턱과 뺨을 시꺼멓게 구렛나루가 덮였거든. 노릇탱탱한 얼굴이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파이고 수염이 이때야 턱 밑에만 마치 솔잎송이를 거꾸로 붙여놓은 듯한 김천지의 풍채하고는 기이한 대상을 하고 있었다. 대조적으로 외양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보게 김천지 자네 문 안 들어갔다 오는 모양일세 그려. 돈 많이 벌었을 때는 한 잔 빨리게 해. 뚱뚱 부는 말라깽이를 보던 마태 부르짖었다. 그 목소리는 몸짓과 딴판으로 연하고 싹싹하였대요. 김천지는 이게 이제 중요해요. 반가운지 몰랐대. 친구 만나서 그냥 반가운 거야? 그냥 인싸야? 아니야. 잠깐 술 마시면서 불안한 마음을 잠깐 이렇게 옆에 둘 수 있으니까. 그쵸? 자기를 살려줄 은인이나 무엇같이 고맙기도 하였다. 자네는 벌써 한잔한 모양일세 그려. 자네도 오늘 재미가 좋아 보이. 하고 김천지는 얼굴을 펴서 웃었다. 얍다 재미 안 좋자고 목술을 못 먹을랜가? 그런데 여보게 자네 온몸이 어째 물독에 빠진 생쥐 같은가? 어서 이리 들어와 말리게. 선술집은 훈훈하고 뜨뜻하였다. 추어탕을 끓이는 솥뚜껑을 열 적마다 뭉게뭉게 떠오르는 흰김, 석쇠에서 뻐지직 구워낸 너비 아니, 굴이며 제육이며 간이며 콩같이며 북어며 빈대떡, 이 너저분하게 늘어놓인 앙주 탁자. 김천지는 갑자기 소개치를 건질 수 없었대요. 여기도 밑줄치자. 마음대로 한량이며 거기 있는 모든 먹은 먹이를 모조리 깡그리 집어삼켜도 시원찮았다. 여기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얘가 단순히 진짜 배고픈 게 아니고 뭔가 심리적인 뭔가 불안감. 그래서 희재는 안 그러나? 선생님 지금은 안 그러나? 스트레스 받으면 막 매운 거 먹고 이러거든요. 희재는 안 그래? 단 거. 그런 느낌이죠. 뭔가 힘들고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걸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심리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되 배고픈 이는 우선 분량 많은 빈대떡 2개를 쪼이기로 하고 추어탕을 한 그릇 쳐놓았다. 줄인 창자는 음식 맛을 보더니 더욱 비어지며 자꾸 드리라 하였다. 얘도 한번 밑주십시다. 계속 술을 먹는 이유는 술이 맛있어서가 아니고 불안감 해소하려고. 순식간에 두부와 미꾸라지 든 국 한 그릇을 그냥 물같이 들이키고 말았다. 셋째 그릇을 받아 들었을 때 덮이고 막걸리 곱빼기 2잔이 되어졌다. 치삼이와 같이 마시자 원원이 비었던 속이 찌르르 하고 창자에 퍼진 얼굴이 화끈하였다. 눌러 곱빼기 한 잔을 또 마셨다. 자, 그래서 김천지는 눈이 벌써 개개 풀기 시작했대요. 술 취하기 시작했어요. 석쇠 얹힌 떡 2개를 숭덩숭덩 썰어서 볼을 불룩거리며 또 곱빼기 2잔을 부어라 하였다. 치삼 의아한 듯이 김천지를 보며 여보게 또 붓다니 우리 벌써 몇 잔씩 먹었네. 돈이 40전일세. 돈 걱정을 하고 있죠. 술값이 많이 나올까봐. 그래서 여보게 또 붓다니 라고 주의했다. 아따 이놈아 40전이 그리 끔찍하냐?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었어. 참 오늘 운수가 좋았느니. 그래 얼마를 벌었단 말인가? 30원을 벌었어. 30원을. 이런 쟁장맞을. 술을 왜 안 부어? 괜찮다 괜찮아. 막 먹어도 상관이 없어. 오늘 돈 산더미같이 벌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취했군. 그만두세. 이놈아 그걸 먹고 취할래냐? 어서 더 먹어. 하고
치삼의 길을 잡아치며 치안이는 부르짖었다. 그리고 술을 붓는 15, 16세의 됨직한 중대가리에게 알바생이 뭐 거기 직원이죠. 달려들며 이놈 왜 술을 붓지 않아? 하고 야당쳤다. 중대가리 히히하고 치삼은 문이 안에도 눈치하였대요. 뭐야 이 사람 술 낼 수 있어요? 이걸 눈짓을 보낸 거죠. 주정꾼이 이 눈치를 알아보고 화를 버럭 내며 그래서 우선 계속 이 오라질 놈들 이놈 내가 돈 없을 줄 알고 긁혔죠. 하자마자 허리춤을 흔치흔치 하더니 1원짜리 한 장을 꺼내 중대가리 앞에 펄쩍 집어 던졌다. 그 사품에 몇 푼 은전이 짤그랑 떨어진다. 여보게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맡기었나? 이런 말을 하면 치삼은 일변 한편 돈을 줍는다. 김천지는 치환 중에도 돈의 거처를 살피려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보다가 불시에 제 하는 짓이 너무 더럽다는 듯이 고개를 소그라치자 더욱 손을 내며 그러니까 지가 던지고 지가 죽는 꼴이 자기도 싫은 거야. 봐라 봐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나 다리 빽다리 꺾어놓을 놈들 하니 치삼에 주어 돈을 받아 이 왼수했돈 이 육실할돈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 자기 돈이 없으니까 안 해도 아프고 뭔가 이게 원망스러운 거야 돈이. 그러니까 돈이 약간 이중적인 거죠. 돈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팔매질을 한다.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 끓이는 양푼에 떨어지며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쨍 하고 울었다. 그래서 곱빼기 두 잔은 또 부어질 겨를도 없이 말려가고 말았다. 김천지는 그래서 여기 기억에서도 그 심리를 물어볼 수 있겠다. 요것도 간접제시지. 대사니까. 원망이지 원망. 돈에 대한 원망. 돈 때문에 아내가 평소에 밥도 못 먹고 와. 그래서 또 한 잔 먹고 나서 김천지는 치삼의 어깨를 치며 문득 깔깔 웃는다. 그 웃음소리가 어떻게 컸던지 술집에 있는 이의 눈은 모두 김천지에게 몰렸다. 웃는 이는 더욱 웃으며 여보의 치삼이 내 무슨 이야기 하나 할까? 오늘 손을 태우고 정거장에 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했더니 갔다가 그저 오기가 안 됐대 그려. 그래 전차 정류장에서 얼음하며 손님만을 태우고 공연을 하지 않았겠나? 거기 마침 만화님이신지 여학생님이신지 요새 어디 논다니에 아가씨를 구별할 수 있었던 거야. 논다니 뭐 술집 여자를 말해요. 망토를 잡수시고 비를 맞고 서 있겠지. 슬근슬근 가까이 가서 인력거 타시랍쇼 하고 손바닥을 받으려니까 내 손을 탁 뿌리치고 빽 돌아서더만 왜 남을 이렇게 기차게 굴어? 그 소리야말로 꾀꼬리 소리지. 그래서 이것도 나올 수도 있겠다. 반어죠. 진짜로 꾀꼬리는 보통 약간 아름다운 소리를 표현하는 거잖아. 반대로 비꼬는 거예요. 앞에 중간에 반어 역사를 나왔으니까 뭐 연결해서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이게 이해가 돼. 막 지금 술 마셔서 일부러 막 재밌는 얘기하고 막 웃고 일부러 과장되게 하는 거야. 왜 그럴까? 우선 그걸 약간 잊고 싶어서. 그쵸? 그래서 김천지는 교묘하게 정말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내었다. 그래서 이런 가장된 게 다 오히려 슬픔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일시에 웃었다. 비라올 깍지 같은 년. 누가 저를 어쩌나 왜 남을 귀찮게 굴어? 어디 채신도 없지? 웃음들이 높아졌다. 이제 또 울어요. 유유유유. 술 마시 이런 사람 많아요. 갑자기 웃다 울고. 그래서 내적 갈등이 진짜 심해진 거야. 치삼은 어이없어 주정뱅이를 바라보며 금받고 지랄하더만 우는 또 무슨 일인가? 이렇게 나타났죠. 김천지 연애 코를 들어마시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뭐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이놈아 언제나 오늘이지. 옅기 주는 거짓말 마라. 거짓말은 왜? 참말로 죽어 참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에 뻗쳐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여기서 심리도 뭐야? 불안감과 자책감이죠. 김천지는 엉엉 소리를 낸다. 치삼은 흥이 조금 깨어지는 얼굴로 원 이 사람이 참말 하나 거짓말을 하나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는 거죠. 그럼 집으로 가세 가 하고 우는 이의 팔을 잡아 당겼다. 근데 치삼의 잡는 손을 뿌리치더니 김천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싱그러 웃는다. 죽기는 누가 죽어 하고 득이양양. 죽기는 왜 죽어? 생태까지 사람은 있다. 그년이 밥을 죽이지. 이제 나한테 속았다. 이제 나한테 속았다 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손발치며 웃는다. 그래서 요 부분도 밑줄을 물어볼 수도 있겠네. 야 울다 웃고 지금 약간 정신이 온전해요? 그래서 이 불안한 모습을
요 행동과 대사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단 말이야. 나도 아주 번내가 앓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행동의 의미는 여기 이런 심리에서 많이 나오겠지 문제가. 그래서 막 일부러 큰 소리를 웃고 막 울고 일부러 가장되게 표현하고 여기에 담긴 심리는 진짜로 즐거운 게 아니고 걱정과 두려움, 자책이에요. 그 두 번째도 막 웃고 손뼉 치고 불안한 심리, 울다 웃고 불안한 심리죠. 자, 그래서 하고서 치삼이도 어느 불안을 느끼는지 또 김천지에게 돌아가라 권하였다. 안 죽었어, 안 죽었어도 그래. 김천지는 하증을 내며 확신 있게 소리 질렀으되 그 소리엔 안 죽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가락이 있었다. 기어이 일어너치를 채워서 곱빼기 한 잔씩 더 먹고 나왔다. 구준비는 우연히 추적추적 내린다. 이것도 이제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죠. 계속 비가 내리죠. 자, 이제 절정 부분이에요. 절정은 갈등이 폭발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제일 폭발하는 부분이죠. 아내의 뭐 그 죽음이겠지? 봤더니 김천지는 치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 달았다. 그래서 뭐 설렁탕의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도 너무 쉽잖아. 아내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집이라 해도 물론 셋집이요. 또 집 전체를 셋든 게 아니라 안과 뚝 떨어진 행랑방 한 칸에 이거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죠. 행랑채. 똑같은 의미예요. 대문 옆에 붙어있는 방. 한 칸을 빌려든 것인데 물을 기어대고 한 달에 1원씩 내는 터이다. 만일 김천지가 주기를 띄지 않았던들 한 발을 대문 앞에 들어 놓았을 때 그 집안은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정적이 흘렀대. 벌써 불길하죠. 그리고 폭풍아 지나간 뒤 바다 같은 정적. 다리가 떨렸으리라.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 들을 수 없었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대요. 그리고 무덤 같은 침묵을 깨트린 이것도 죽음을 암시하죠. 침묵을 하필 무덤에다가 빗댔잖아. 그쵸? 깨트린다기보다는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빡빡하는 극한 소리. 어린애의 젖바는 소리가 날 뿐이다. 이거를 진짜 생각해봐. 영화라고 생각을 해봐. 이제 김천지 수시에 들어왔어.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가 젖바는 소리인 거야. 근데 그 젖도 약간 빈젖바는 소리. 어떤 게 강조돼요? 너무 비극적인 게 더 강조되죠? 그래서 빡빡하는 극한 소리, 어린이 젖바는 소리가 날 뿐인데 심지어 그 빡빡 소리는 빨 따름이요. 꿀떡꿀떡하고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젖을 빤다고 하는 것도 짐작하지 모르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부러 설정을 한 거예요. 작품의 비극성을 높여.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서 한번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그래서 혹은 김천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때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이런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아보지도 않아 인연! 하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줌을 쫓아내려는 허장 선생인 까닭이다. 하여간 김천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대요. 구역을 나게 하는 축이 그 떨어진 사짜리 밑에 올라온 먼지내 빨지 않는 기저귀에서 나는 똥내 오줌내 가지각색대가 켜켜이 앉은 옷내 병인의 땀 섞은 내가 섞인 추기가 무딘 김천지의 코를 찔렀다. 이거 그 아내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내의 죽음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감각적인 것 중에서도 뭐야? 그래서 후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죠. 단순히 아내가 죽어 있었다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잖아. 그쵸? 그래서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 소통을 쳤다. 인연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아도 일어나지를 못해 하고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차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걸 같은 느낌이 있었다. 그러니까 죽어서 이제 약간 굳은 거겠죠. 그래서 이때에도 빡빡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온다.
운대도 온 얼굴에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 하였다. 울다가 못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신한 것 같았다. 기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 죽음이 절정을 차지하고 있지. 그래서 보면은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한자의 머리를 꺼들어대며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이리 붙었어 이년! 죽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봐 말이 없네. 이년아 죽었단 말이 왜 말이 없어? 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이. 이러다 누니의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한 천장 보느냐 하고 말끝엔 목이 메었다. 여기도 밑줄 쳐봅시다. 이것도 간접제시죠. 보면은 외양 묘사잖아. 그쵸? 닭똥 같은 눈물이 얼굴을 적신다. 그래서 슬픔과 안타까움의 심리를 드러내죠. 문득 김천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 대 비비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는데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 못해? 개성에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제목에 반어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운수가 좋지 않은 날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 나오면 반어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요 효과가 뭐냐? 오히려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그 슬픔이 강조된다는 거. 자, 그러면 77쪽. 김천지, 아내를 두고 일을 갔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술을 마셨어요. 하지만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요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집이 가까워지면 무거워지고, 집이 멀어지면 신나고. 그 다음에 행운은 막 너무 많죠. 그냥 손님이 많았다. 근데 아내의 죽음. 그래서 김천지 하루는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슬픈 날이에요. 표면상으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운수 좋은 날처럼 보이지만 결과로는 아내 죽음이란 큰 불행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나왔죠? 오히려 불행한 날이 강조되고 정서가 심화된다. 5분만 쉴까요? 오늘 속담까지